예, 녹화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통관장이에요. 적천수 지표에서는 통격이라고 하고요. 이 역시 원류와 중화 또 통관 이 3장을 제가 박사 논문으로 주제를 삼았습니다. 중화가 최우선이지만 그래도 중화 하나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떤 이유로 해서 중화가 됐는지 알려면 원료, 통관까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좀 지리하지만 자연명조는 4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개를 하고 또 복습 삼아 다음 강의 때 다 한다든지 할게요. 여튼 풀이는 다 합니다. 자연명조 풀이는. 그런데 솔직히 임철조주는 원문이나 임철조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주를 어떻게 푸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무게중심론으로 해서 이 사주의 전체적인 무게가 어디에 있느냐를 찾아갖고서 그것이 태왕하면은 극을 하고 또 극왕하면은 따라가고 이런 거 지난번에 강의했던 태세 또 세극 극세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철저 선생의 그 이론을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돼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희는 이 적천수를 기본으로 해서 무게중심론으로 해갖고 가장 이 사주오행에서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설하고 같은 사람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례가 명조가 있으면 엉뚱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강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이 사주가 체가 무게가 중심이 어디냐 체가 무엇이냐를 해서 설하냐 극하냐 그 다음에 설하냐 그 다음에 따라가냐 이런 걸 한번 더 강조를 해가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새로운 강의법으로 다 할게요. 관에 이렇게 딱 하면은 관이란 적은 뭐예요? 빗장관자예요. 빗장을 딱 사이에 두고서 안에는 직녀가 있고 빗장을 벗어나서는 우랑 이거 견우와 직녀와 견우 얘기예요. 7월 7일 날이 얼마 안 남았죠. 만약 이런 것이 빗장이 만약 통하게 된다면 서로 맞이할 유자예요. 함께 입동방 동방이라는 뭘까요? 신방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유벽원 주도 긴 걸 보면 임철조 주도 길겠죠. 그런데 여기 또 좀 지루하지만 제 논문에서 이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본인의 논문 중 중화사상에 의한 용신이론의 체계화에서 전격의 용신이론 중 억부, 통관, 원류, 조후용신이 있는데 통관용신전에 아래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다. 진수함에서는 통격장으로 되어 있으며 지표에는요. 근데 진수함 선생의 이렇게 적천수 지표가 바로 그러니까 진수함 선생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임철조 선생은요.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이론을 따른 거죠. 예. 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임시화를 했으니까 한번 슬쩍 얘기나 하고, 드러나 보고 갑시다. 통관이라는 것은 인통, 잡아당겨서 통하게 하는 거다. 무엇을 극하거나 제하는 걸 가지고서 해결해 주는 것이다. 예, 맞아요. 극하고 제하는 것만 있으면 돼요. 예, 모자라면 또 도와줘야 되지만, 소위 음양을 두 가지로 쓰는데 어디에 있느냐? 그 묘함이 어디에? 기가 교체되는 데 있다. 예, 그래서 하늘에서는 딱 아래를 내려오고 땅에서는 위로 올라가는 기운이 있는데 천간의 기운이 바로 동하면서도 전 하면은 하나의 신이다. 유일하죠? 네. 갑을 병정 무기경신이 딱 근데 지지기의 기는 고요하면서도 뭐예요? 잡됐다. 그러면 이게 천간으로 어느 기운이 딱 올라와 있다면 거기에 뿌리를 내리면 되는 거예요. 유인하잖아요. 식으로
운에서 이걸 추이해야 된다. 이동하는 것을. 그래서 천기는 종지 따르고, 천기에 또 무유 전주, 전도, 전주죠. 이사 가는 거. 천기는 이렇게 돌아가서 움직이는 기운은 없다. 그래서 지지가 그걸 바로 응지한다. 164번이 왜 있을까요? 징의에서는 시고 지운 유 추이하는데 천기종지, 천기유 전주, 이 지운응 지라함, 천기 다음에 무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해석이 차이가 있다. 결론은 앞구절에 지운은 유하고 뒷구절에 천기는 무유하다고 해야 하므로 천미가 해석상 타당하다.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걸 하여튼 책을 두 개를 놓고 똑같이 봤어요. 그런데 물론 차례가 틀려요. 그럼 쫓아가서 보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천기는 따르는데 천기는 전주에서 따르는 것은 없다. 그런데 지우는 응지하는데 천기가 위에서 동하면은 인원은 응하고 인원은 아래에서 동하는데 천기가 그걸 따른다. 소위 음이 승하면서 이렇게 만약 양보다 승해요. 양을 만나면 딱 즉지 멈춘다. 양승이 음을 만나면 즉주 딱 머무른다. 165번 또 왜 있나요? 이거 옛날에 참 열심히 공부했어요. 지금은 다 잊어버렸죠. 써요. 원국 무통관지신에서 이거 설하고가 한 말이에요. 이거 안자는 내가 살핀다는 뜻인데 이건 설하고 말이에요. 네, 설하고가 뭐라고 얘기를 했군요. 이런 거 볼 필요 없죠. 네, 참 천기 동우상 이렇게 했죠. 그리고 160 그래서 이래서 시위 이른바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천주교태라는 건 뭐예요? 하늘과 땅에서 서로 이렇게 사귀고 태평한 거예요. 간지는 유정하고 좌우가 배반하지 말아야 된다. 음양생육이 서로 상통, 우리도 상통이라고 그러죠. 서로 통해야만 하니 만약에 살이 중하면서 인성을 반긴다면 역시 살도 노출되고 인성 역시 노출되면 좋다. 총괄을 뜨는 게 살이 장하면 인성도 장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이 확연하게 통달하는 것이다. 반드시 뭐 하는 건 아니다. 바깥에 생지, 바깥으로부터 생해서 저 가지에 나온 건 필요 없다. 오히려 당자예요. 오히려 원국에서 무인, 인성이 없으면 반드시 어디서 세운에서 인수를 만나서 그걸로 다 통하면 된다는 거예요. 암해나 정말 지지에서 이렇게 암해를 하죠. 그리고 명합은 통지하면 국내에 그 사주 내에 인성이 있으면 바로 그 재성이 바로 딱 타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 관성이 이걸 화지하면 역시 비겁이 이걸 해지를 한다든지 이러면 당하는 것이 합주 이렇게 합해서 머물른다든지 충에서 열어준다든지 또 피하는 것이 충에서 깨진다든지 즉 그것을 합해서 한다든지 혹은 하나의 물건이 이렇게 딱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그냥 제거해 버리는 게 낫다. 예, 그래서 그거지다. 전후상하가 불능 위아래 전후가 당겨서 없을 게 없다. 예, 당겨 올 것이 없다면 만약 세운에서 상봉했으면 더욱 아름답다. 아름다울 게 없죠. 세운 지나면 끝나는데요. 사주에 있는 게 좋죠. 만약에 연에 인이 있고 시에 살이 있다면 간이 살이고 지가 인이라고 합시다. 천간이 살이고 지지가 인하면 전후가 멀리 서 있어요. 앞뒤가. 그래서 상하가 멀리 현격이 떨어져 있고요. 현격이라고 이걸 하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것은 사이에 또 귀신이 소물간 이렇게 딱 가로막고 있다면 이는 원국에서 아무리 통할한 이치가 있을 수가 없다. 반드시 세운에서 암충암해를 해갖고
극하고 제하는 간신히 김을 극하고 제한다. 사이에 낀 귀신의 물건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만약 충에 해당되는 즉 충에 되고 또 합에 해당하는 즉 합해만이 또 상극지세가 당겨와야만이 된다. 이것이 바로 빗장이 하나로 통하는 것이다. 이른바 금우자기. 이거 참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이 금우자기라는 게 뭐냐면 자기라는 사람이 아주 검은 거거든요. 검은 거를 치는 사람의 자기의 친구가 검은 거를 치는데, 검은 거를 치면 소리를 듣고서 내 친구가 자기라는 사람이 내 친구의 마음이 어떻구나 하는 걸 검은 거 소리만 들어도 알아준다는 거예요. 마봉백락. 이건 뭐냐, 말이 백락이라는 사람을 만나면 된다라는 뜻은 옛날에 말을 아주 잘 보는, 저건 명마다 하고 말을 잘 보는 백락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임자를 만나야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름을 얻어서 바로 청전만선한다. 이건 뭐예요? 청전만선이라는 것은 벼슬을 여러 군데, 청전이라는 건 아주 벼슬이 높게, 만선 여러 군데 뽑힌다는 뜻이죠. 이거 저 앞에서 나왔었죠. 청전만선할 것이다. 그리고 물리, 이로운 물는 자는 억축해서 누중이 이렇게 그 가운데 많이 쓰여있다. 그래서 만약 우랑과 직녀가 입동방, 견우직녀가 신방을 들어간다면 무불, 반드시 모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수기소원, 그 소원을 이루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살과 인으로서 말을 이와 같이 얘기했는데 식상이나 재관으로도 논하는 것도 이와 같아야 된다 라고 하죠. 자, 그럼 이렇게 설명하시는 게 지금 전부 육친론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딱 사주 사례를 보면 육친을 벗어나서 뭘로 딱 들어가느냐, 무게중심으로 들어가신다. 일간중심, 억부중심으로. 근데 우리는, 저는 정대 선생님하고는, 이게 무게가 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논문 내용이다. 예를 들어 통관용신이란 이렇다, 개수일주가 어쩌고저쩌고. 이제 제가 개수일주예요. 그리고, 먹기와 금기가 양쪽으로 강하면 통관시켜주는, 수. 제 사주도 역시 통관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잠깐 펴드릴까요? 제 사주로 신뢰를 드는 건 뭐하지만 제가 박홍구라고 돼 있을 거예요. 제 사주가 통관사주예요. 영어네요. 그래서 이게 통관사주가 이렇구나 하는 걸 알죠. 자, 보세요. 이 사주가 참 희한하게 돼 있어요. 해묘미에서 묘가 있고 미가 있으니까 이건 반합국이 확실히 되죠. 그러면서 을목이 투출했어요. 유축 금국을 이루고 신금이 투출했죠. 그러면 이 금과 목이 상쟁을 해요. 그런데 이 나 한 몸이 지금 이 금목 사이에서 끼어서 통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주는 무엇을 쓰냐? 금수목을 다 쓸 수 있다. 그런데 불미한 것은, 격국론으로 불미한 것은 이렇게 편인이 도식을 하고 있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 이 뒤로 후반부에 오면 나이 먹으면 괜찮지만 어려서 일찌감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향을 떠나는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죠. 그래서 이런 사주 편인이 식신을 딱 충할 때, 편인이 식신을 충하는 게 아니라 연관과 월간이 연지나 일지가 충하는 경우가 있으면 일찌감치 고향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 일간과 시간이 충하면, 충이 일어나면 자식 간에도 문제가 있고, 사회생활 하는데도 문제 있고, 부부 간에도 문제가 있고, 자식과 마누라. 왜냐면 이게 마누라 자리잖아요. 그리고 여기 자식 자리죠. 그러니까 이 충하면 안 좋죠. 그리고 여긴 내 자리고 이건 자식 자리니까 나와 자식 간에도 안 좋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 조상자리가 이렇게 안 좋으니까 일찍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게 되고, 아버지 자리가 충을 맞으니까 일찍 돌아가셨죠. 저 7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화가 저한테는 귀신이니까 아버지 재성이 귀신이죠. 예, 그래서 저한테는 아버지가 귀신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아버지 복도 없다. 결국은 아버지 복이 없으면 돈복도 없다. 돈복 없으면 마누라 복도 없다. 이렇게 세 가지가 없다고 하는데, 철저 선생님은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기 저 뒤쪽인가 어디 가면 남자는 재성을 세 가지로 본다. 첫째 아버지, 두 번째 돈, 세 번째 마누라인데, 아버지 복이 없으면 마누라 복이나 돈복이 있을 것이요, 처복이 없으면 아버지 복이 있다든지 돈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아버지 복이 있는 사람이 돈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처와 우리 아버지는 같은 비견이니까 친해요. 그래서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가 한다는 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는 친구, 비견이 되니까 친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주고받죠. 그래, 이런 경우가 적천수에서도 임철조 선생께서 말씀을 하세요. 재성이 만약 그렇게 흉하다 하더라도 셋 중에 하나는 있을 것이다. 셋 다 없으면 사람은 어떻게 사냐 이거죠. 저는 그럼 뭐가 없을까요? 아버지 복도 없고 돈복도 없으니까 마누라 복이라도 있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 참나. 자, 이래서 이건 제 사주를 가지고 통관정신을 봤습니다. 슬픈 사주죠. 예, 도식사주. 논문 내용이다. 이렇게 수없이 썼어요. 왜? 통관에 대해서 논문 내용이다. 이렇게 자꾸만 쓰는 이유가, 제가 도식된 통관신이라 제 일주 자체가 통관신이기 때문에 무척 애를 써야 돼요. 제가 엄청 애를 써서 나 혼자 열심히 노력해야만이 밥을 먹고 살아요. 우선 왜 그러냐, 아버지 복이 없으니까 자수성가 했을 거 아니에요. 공부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일찍 고향을 떠났으니까. 왜? 직장생활을 왔을 거 아니에요. 15살에 서울 왔으니까요. 중학교 3학년 과정이죠. 졸업도 못하고 올라왔죠. 그래서 검정고시 해갖고 제가 공부를 이렇게 박사까지 딴 거 아닙니까? 그럼 혼자 열심히 사는 거예요. 저는 팔자가. 예, 그래서 이 사주 한번 볼까요? 예, 이건 사주가 대우는 별론데 참 좋다고 하시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이게 격으로 뭘까요? 편관격이에요. 그리고 편관이 이렇게 강하죠. 이게 금수세가 강하잖아요. 그러면 이 철저 선생은 뭐라고 그래요? 화살을 해라. 화살해서 하면 된다. 라고 하시죠. 자, 봅시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게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일간중심도 아니고 격국론도 아닌. 자, 무게중심이에요. 차조는 일단 철저 선생부터 이제 한번 말하는 걸 들어보고요. 차조는 천간지지가 개살생인 한다. 맞아요. 인생신 한다. 맞아요. 이것도 시귀록왕하다. 이게 귀록격이라고 또 하시는 거예요. 여기 시귀록. 다 보셔요. 예. 이건 전록격이고요. 밑에 있으면. 이건 걸록격이고요. 여기는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하는데 무슨 록인데? 우묘사충이라. 이게 충이 돼서 더 좋다는 거예요. 근데 충 안 일어나죠. 지금 토생금하고 목생화하고 있죠. 아니죠. 이런 금생수하고 목생화하고 있죠. 좋죠. 지지가 연주 상생을 하는 거예요.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일간으로 가도 좋고요. 이 사주가 이래서 좋다고 하시는 거 어때요? 왜냐하면 지지로 이렇게 신유술의 운이 들어와도 다 풀어주잖아요. 충이 안 일어나잖아요. 예, 안 일어나요. 왜? 여기 있으니까 쫓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사주가 좋다고 그러셨나봐요. 반이 사조라. 오히려 넷이 돕고 있다는 거예요. 금이 술을 보면 목을 극하지 않고 술을 생하고, 맞죠? 제 말이. 수가 목을 보면 화를 극하지 않고 목을 생하고, 차는 자연히 불격부점이라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무조절지물이라
이건 매디절자잖아요. 매디를 막는 물건이 없다는 거예요. 일주가 약중 변황했다. 운이 또한 수길로 가니, 여기요, 이 수길, 운의 수를 만나니, 익능 생목하여, 봉금, 금을 만나면 더욱 생수를 하고, 인수는 불상, 상하지를 않는다. 소위, 추위조처, 뭐예요? 가을에 보는 과거 시험에 일찌감치 붙었다. 벼슬길은 관찰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지지가 연주상생을 하면요, 이 지지 밑으로 들어오는 거 뭐든지 다 받아줘요. 예, 천간이 좀 적어서 그렇지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하잖아요. 그러니 글자가 보면 와서 생하려고 그러지 그걸 하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철저 선생 말씀이 맞아요. 이 명조는 천간과 지지가 모두 관살, 이게 논문의 내용이다. 이 명조는 중동에 태어난 정화일주로 매우 약한 듯 보이나 월간과 일지에 태어난 시간이 병엇이라 약변유강이 된 경우다. 또한 추위에서 이와 같이 부조를 하는 사주는 흉대운에도 별 어려움이 없이 지나간다. 이 명조를 궁통보감의 조용신으로 의거해서 보면 삼동을 화기가 끊어지는 때이므로 음요한 정화는 쇠절인 상태에 태어나 비유하자면 마치 차가운 등불로 녹아내리는 불이다. 간목이 아니면 의지할 것이 없다. 적천수에 이르기를 친엄마가 있으면 가을도 좋고 겨울도 좋다는 말은 간목이 정화의 어미가 되기 때문이다. 이거 각 주처리에서 해놨죠. 하여 적천수와 궁통보감의 조용신론이 우연의 일치는 경우다. 다음 격국용신을 본 용신론은 이거 제 논문이에요. 자월에 태어난 정화일주는 계수가 연간에 투출하여 편관격이다. 이 편관격은 사용신 중의 하나이므로 제복시키는 용신이 격용신이 된다. 인하여 수를 극하는 무기토가 격상신이 된다. 그러나 명조 자체에도 없고 오히려 대운은 수기운으로 살리는 중년까지 흐르고 있다. 아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평진전에서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할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필자의 견해는 임철적 감명법 이렇게 해서 전부 나오죠. 이게 지금 전부 제가 논문에 쓴 거예요. 그리고 이건 자평진전에 나와 있는 편관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아마 겨울에 태어난 것으로 해서 조를 우선 봤을 거예요. 그럼 병화가 유신이고 수가 강하죠. 금수가 강하고 그래서 무게중심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뭐가 제일 무거운지 한번 보겠습니다. 몇 번이었을까요? 126번이네요. 자, 사례명조 126번. 엔터는 치죠. 이렇게 나왔죠. 이게 뭘까요? 금체 화목용조네요. 금이 강하네요. 이건 뭐예요, 이거? 인제 나오네요. 개요, 갑자, 그렇죠? 수체죠. 수가 강하죠. 자, 수가 강하면 어떻게 된다? 화토로 우선 막아줘야 돼요. 수가 강하면. 근데 여기 토가 없잖아요. 그럼 어때요? 화목으로 막아줘야죠. 이때가 제일 좋은 때죠. 그러나 이때 안 좋았어야 되는데 왜 좋으냐라고 한다면 철저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각 오행이 들어와서 충을 못해요, 서로. 그래서 다 좋은 사주가 되죠. 근데 말년 사주가 좋잖아요. 말년이 좋죠. 이 무어도 좋습니다. 이 미토도 좋습니다. 예술도 좋고요. 그래서 사지 어디까지 됐다고요? 읽고도 또 모르네요. 관찰사까지 됐나요? 관찰사까지 된 명조였습니다. 다음 사주를 한번 볼까요? 다음 강의에 이게 4개의 사례 명제를 한번 풀어드릴까요? 어쩔까요? 자, 오늘은 뭐예요? 127번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사주 참 좋은 사주예요. 자, 무임계, 정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거는, 정관격이죠. 정관격이에요. 정리, 신해. 라고 해서, 정관격이에요. 정관격은 어떻게 한다? 재성과 인성이 용신이죠. 재성과 인성. 인성을 찾아보니 없고요.
여기는 이게 뭘까요? 예, 편제가 있네요. 예. 이 해수 이거 격으로 못 잡습니다. 양간에 통한 음간은 뿌리가 아닙니다. 예. 자, 개수 이망하다. 예. 역시 수가 강화되는 것이죠. 첨신상극, 바로 몸에 붙어서 극을 한다. 그런데 무게합을 해서 좋다. 피, 무토 합거했다. 오히려 작방신, 일주를 돕고 있다. 월지 해수도 본래는 살을 돕고 있지만 득, 연지, 인해, 합, 내생신, 합을 해갖고 와서 일주를 돕고 있다. 인목은 멀리 떨어져 있음으로써 인목이 본래 멀리 떨어져 있으나 반대로 친근함이 있다. 시지의 해수는 우봉 미, 아이고 좋네요. 미회를 해서 위, 은 어려움이 어떻게 됐어요? 은혜롭게 됐다. 일내 일거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것이 어찌 이렇게 정협할 것인고 일왕일에 한 번 갔다 한 번 만나는 것 역시 통관무죠. 통관을 하는데 막힘이 없다. 소위 과가변동하고 사지 황당이라 라고 했죠. 참 합이 잘 되어 호명이 된 사주다. 인해 한목과 묘목이 빠진 해미 반한미의 지지 모두 다 인성국이에요. 참. 자, 뭐 이렇든 저렇든 정관격이죠. 예. 뭐예요 근데 합을 이루? 정관격에 합을 이룰 수 있다? 이건 옛날에 써놓은 거라 가능하겠죠. 예, 이게 맞아요. 이걸 참고를 했네요. 자평진전 2권에 논용신 변화장에서 다음같이 설명하고 있다. 정화일주 해월에 태어나 본래는 정관격이 되는데 지지에 묘미가 있으면 인수격으로 변한다. 또 기토일간의 신월에 태어나 본래 상관격인데 지장간의 임수가 투간하고는 제격으로 변한다. 이런 게 2장에 있군요. 2권에 권위에. 그래서 이번에 저도 자평진전을 2권부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잡격이 끝나고 나면. 잡격도 참 아직도 제가 지금 후반부로 들어올수록 심여첨 선생을 좀 믿지를 못하는 게 저 뒤에 가면 뭐 정란착격이니 뭐니 그런 게 추교삭격이니 그게 있어요. 그걸로 다 풀어야 될지 안 풀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목을 다음번에는 뭐로 잡을 거냐면 자평진전 해부하기 이제 그 격 들어가서 잡격 들어가서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뒤쪽으로 갈수록 심해점 선생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있죠. 제가 오늘도 사실은 걸럭격 하는데 그 걸럭격 잡을 필요 없어요. 일반격으로 딱 해서 무게중심 다르면 그냥 나와요. 체가 못하라고 해서 딱 나와버려요. 네. 그런데 뭐 그걸 꼭 격을 잡아야 되나요? 격 잡을 필요 없는데요. 자, 이거 127번 설명드렸죠? 자, 무게가 어디가 중심이 되는지 봅시다. 뭐가 무거운지 한번 볼게요. 예. 127번이면 뭐, 요것만 바꾸면 돼요. 예, 엔터 치고요. 예, 맞습니다. 수가 강해요. 철저 선생님 잘 보셨어요. 수체, 토화용조에서 토가 과연 있나요? 이 무토도 있지만, 화목으로까지 가죠. 왜? 화가 일체라 인목이 좋죠. 미토도 좋고요. 네, 사주 볼까요? 어이구 참 좋네요. 이거 하얀 색깔은요 한신이에요. 한신이에요. 사주 이거 황당까지 지낼 만한 사주죠. 축대원은 안 좋습니다. 자대원은 안 좋고 예, 안 좋아요. 무조건 안 좋다고 그래야죠. 그리고 여기서 진대원도 안 좋습니다. 진대원 뭐 그렇게 뭐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해충이 되네요. 네, 사대원도 안 좋습니다. 사해충 되네요. 좋으면서도 충이 되니까. 자, 그래서 수체, 수가 체예요. 그래서 정화 필요 없어요. 보든 말든 일주일 가지 말고 수체.
토화용조에서 토 쓰고 화 쓰는데 화가 용신이에요. 화가 용신이니까 목토시 신이죠. 네. 그래서 사주를 끝냈습니다. 이렇게 무게중심으로 오면 일간 쳐다볼 필요 없어요. 이 사주가 무게가 뭐냐라고 해서 극하는지 설하는지 또 따라가야 될지만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예, 그래서 오늘은 2개 했어요. 내일도 2개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떡할까요? 20, 128, 2개인데 2개만 하기는 뭐하고, 제가 언제 사주를 본 사주가 하나 있는데 그걸 한번 찾으면 되는데, 여기 적혀 있을 텐데, 좋은 사주인데, 산부인과 의사 사주예요. 좀 좋더라고요. 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사주 좀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걸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